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연락처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는데 스크롤이 끝날 때까지 선뜻 전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수백 개인데 막상 지금 이 순간 전화해도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그 묘한 공허함.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지금껏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껍데기를 모아온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삶에서 너무 소홀히 여겨왔던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잘 나가는 시절엔 주변에 사람이 넘쳐요. 밥 한 번 먹자는 연락이 끊이질 않고 내 SNS에 댓글이 달리고 모임에 초대받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내가 괜찮을 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에는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본능적으로 손익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문제는 이 계산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짜 관계와 도구적 관계를 뒤섞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곁에 두세요가 아니에요.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냉정하고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뻔하게 들리시죠?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다는 말 이미 수백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대해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연락도 자주 하고 밥도 잘 사주고 무슨 일 있으면 먼저 나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지금처럼 잘 대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잔인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관계의 진짜 본질을 꿰뚫는 가장 정직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작은 회사의 팀장인데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아서 주변에 항상 사람이 붐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분이 실직을 했어요. 그 후 딱 3달이 지났어요. 3달 만에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처음엔 괜찮냐고 묻는 연락이 왔죠. 그런데 그게 2~3번 반복되자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카톡을 보내도 일십이에요. 그분 말씀이 이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만 관계가 유지됐던 거였구나. 내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리였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인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존재였을 뿐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그분 주변에는 딱 2명이 남았는데요.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친구였고 한 명은 사회초년생 시절 같이 고생했던 동료였어요. 이 2명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밥 먹자고 연락하면서 그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화려한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진정 나를 찾아온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들의 관계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그걸 진국이라고 착각하면 나중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리막길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더 잘 보이면 되겠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쏟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를 별 이유 없이 건네는 사람. 내가 잘 나갈 때도 바닥을 칠 때도 표정이 똑같은 사람.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 사람이 진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화려하지 않으니까요.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 역설이 정말 슬픈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러면 이쯤에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모두 잃는다면, 직업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다 사라진다면 지금 내 곁에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날카롭거든요. 어쩌면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예요.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얼굴은 두 개거든요. 내 앞에서 보여주는 얼굴, 그리고 내가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얼굴. 그리고 무서운 건 두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관리해요. 특히 내 앞에서는요.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행동을 조절해요. 그래서 내 앞에서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보이는 건 내가 없는 자리에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있다고 해봐요.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 가끔 술도 마시고 서로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동 지인을 통해서 이런 말이 들려요. 그 사람이 너 이야기하더라. 성격이 좀 예민하다고, 같이 일하기 피곤하다고. 이게 진짜예요. 내 앞에서는 그 어떤 신호도 없었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에요. 내 앞에서의 친절은 관리된 관계이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흉을 자주 보는 사람이 있나요?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라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놓는 사람이 있나요? 자리에 없는 사람 단점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그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식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짓을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100%예요. 왜냐하면 뒷담화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건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여러분한테만 안 쓸 리가 없어요. 반대로 진짜 진국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말을 아껴요. 누가 어디가 부족하다는 말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이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 이런 점은 정말 좋잖아 라고 균형을 맞춰요.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 존중받길 바라니까요. 그리고 진국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진국은 여러분한테 무조건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반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진국은 여러분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선 일단 보호해줘요.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줘요. 그런데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건 네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불편해할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용기예요.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잘못했을 때도 잘했어. 맞아. 그 사람이 문제야 라고만 말해주는 사람이 맞나요?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내 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근본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아주 짧은 순간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예요.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에요. 이 이야기는 좀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오해받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건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좋아해서일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일 수도 있고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가면을 써요. 그리고 그 가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상대가 자신에게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밥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주문받는 직원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새벽에 배달 와준 기사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순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든요. 잘 보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풀려요. 사회적 페르소나가 느슨해져요. 그때 나오는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젠틀한 사람인데 식당 직원한테는 반말을 섞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 운전할 때 누가 조금만 끼어들어도 욕을 쏟아내는 사람. 뒤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행동을 귀찮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는 건 내가 아직 그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해지는 순간 그 친절은 사라져요. 반면 진짜 진국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식당에서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를 자연스럽게 해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이 사람의 기본값이거든요. 경비 아저씨한테 먼저 인사하고 배달 기사님한테 날씨 이야기 한마디 건네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존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존중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친절은 전략이 아니에요. 체질이에요. 피부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그게 진짜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더 따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선이 항상 약자 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 오만한 사람들이랑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보다 먼저 볼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득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영혼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그 한순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곁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세 번째, 아무 이유 없이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진국인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혹시 진국인 사람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중국인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그 사람이 연락해도 나중에 보자가 되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해도 나도 요즘 정신이 없어 라고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용히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쉽게 생각했다는 걸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진짜를 잃고 나서야 가짜들 뿐인 세상에 남겨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중국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보세요.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밥은 먹었어? 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관계를 다시 살아있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주변을 돌아봤을 때 진국이라고 부를 사람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진짜 관계는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결국 진국을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먼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화려한 인맥이 곧 제 능력인 줄 알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느라 정작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겐 소홀했거든요. 그런데 삶의 파도가 한번 크게 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나를 위해 울어줄 한 명의 진국이 내 삶을 지탱한다는 걸요. 당신의 곁에 늘 진국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